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이소시트르산, 즉 아이소사이트레이트에 대해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소시트르산은 가속 페달이 아닌 가속 허가증과 같습니다. 이는 대사 엔진이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최종 승인을 내리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대사 과정의 핵심인 TCA 회로는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트르산은 미토콘드리아로 입장하는 입장권과 같고 그 다음 시스아코니트산은 안전 검문소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할 이소시트르산은 최종 승인서에 해당합니다. 이는 우리 몸의 대사 엔진이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움직여도 좋다는 최종적인 신호를 의미합니다. 이소시트르산의 핵심적인 정의는 바로 준비 상태 신호입니다. 이소시트르산은 본격적인 에너지 생산, 특히 NADH 생성을 시작해도 된다는 최종적인 허가 신호를 우리 몸에 보내줍니다. 이는 외부에서 억지로 밀어붙이는 힘이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 판단하여 준비가 되었다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만약 이소시트르산 수치가 낮다면 이것은 에너지 부족이 아니라 아직 준비가 미비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수치가 높다면 이는 에너지가 과잉되었다기보다는 현재 처리할 수 없다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생산의 실질적인 시작을 알리는 생화학적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소시트르산은 특정 효소의 작용을 통해 이옥소글루타르산 즉 알파케토글루타레이트로 전환됩니다. 이 과정에서 NADH와 H가 생성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실질적인 전기 에너지와 같습니다. 즉, 이 과정은 단순한 연료 상태가 전력으로 전환되는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소시트르산의 전환 과정에는 엄격한 감독관이 있습니다. 바로 이소시트르산 탈수소 요소 즉 IDH입니다. 이 요소는 마치 뒷길 즉 전자전달계의 준비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는 역할을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에너지 생산을 무리하게 가속화하면 산화 스트레스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요소는 세포의 현재 컨디션에 맞춰 에너지 생산 속도를 유동적으로 조절합니다. 우리 몸의 이러한 속도 제한은 고장이 아니라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럼 이제 이소시트르산 수치를 해석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치가 낮을 때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경고의 의미입니다. 반대로 수치가 높을 때는 억지로 밀어붙여 병목 현상이 일어났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적의 수치를 보일 때는 이제 정말 달릴 수 있다는 청신호 즉 회복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인 방어적 조절 모드, 즉 낮은 이소시트르산 수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원인으로는 수면 부족이나 과도한 스트레스 상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이러한 상황에서 시트르산이나 시스아코니트산 단계에서 일종의 브레이크를 작동시킵니다. 이는 이소시트르산 생성을 억제하여 에너지 가속을 미리 방지하려는 메커니즘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은 아직 가속 허가를 내줄 수 없으니 천천히 가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시나리오인 입구 병목 현상, 즉 높은 이소시트르산 수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과도한 보충제 사용 또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고강도 운동이나 케톤 식단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연료 유입량, 즉 인풋이 우리 몸의 처리 능력보다 많아져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입구에 쌓이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의학적으로 의인성 과부하, 즉 인위적인 과부하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나리오인 진정한 회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시트르산 수치가 안정되고 이소시트르산 수치가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이러한 회복의 신호는 시스아코니트산의 수치가 소실되면서 이소시트르산 수치가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우리 몸의 대사 엔진이 정상 궤도에 진입했음을 확인시켜주는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의료진을 위한 임상 가이드 매트릭스를 제시합니다. 이소시트르산 수치가 낮은 경우 이는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몸을 방어하기 위한 대사 흐름의 저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전략은 억지로 가속시키지 않고 충분한 휴식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수치가 높은 경우는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인위적 과부하로 보며 보충제나 운동 강도를 낮춰 처리 능력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치가 상승하며 증상까지 개선된다면 이는 대사 유연성이 회복된 상태로 보고 활동 부하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상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낮은 이소시트르산 수치를 단순히 결핍으로 오인하여 고농도의 영양제를 투입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는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이소시트르산은 보충제로 억지로 올리는 수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 시스템의 저항이 사라질 때, 즉 몸이 준비되었을 때 스스로 올라오는 지표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의 건강을 위해 기다림이 최고의 가속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리듬을 유지하고 수면과 영양이라는 기본적인 부분에 집중해 주십시오. 반면 아이를 닥달하거나 활동을 강요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량의 영양제를 무분별하게 추가하는 것도 삼가야 합니다.
아이의 몸이 이제 정말 안전하다고 스스로 안심할 때 이소시트르산 수치는 저절로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하며 이소시트르산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시트르산이 미토콘드리아에 입장하고 시스아코니트산이 안전 검문을 통과한 후 이소시트르산이 가속 허가를 내주어야만 비로소 안전한 에너지 생산, 즉 NADH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 허가해야만 진짜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대사 회복은 페달을 밟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 몸의 신호를 기다려주는 지혜에서 완성됩니다. 억지로 밀어붙여 만들어낸 에너지는 금방 소진되지만 우리 몸이 스스로 허가한 에너지는 건강한 성장의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